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세계의 모든 눈은 지금부터 리투아니아로 갑니다. 리투아니아와 미국은 10시간 차이거든요. 리투아니아가 미국보다 10시간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도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방문을 끝내고 리투아니아에 가 있는데 이틀 동안 나토 정상회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압박을 받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뭐 당부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스웨덴은 가능하면 빨리 승인을 해주고 이거 터키에게 하는 얘기죠. 우크라이나는 미국은 러시아와 전쟁을 직접 하고 싶지 않다.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이런 걸 원치 않을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에 가입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야지 되니까 이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끝나고는 가능하면 빨리 확답을 받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리투아니아의 그 수도에 갑니다. 빌니우스에 나토 회의가 열리는 곳에 갑니다. 이 빌니우스가 러시아 모스크바하고 한 600마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요. 스웨덴과 이 터키의 대통령과 스웨덴 총리가 만나서 터키가 오케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나토는 이제 곧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지 되겠지만 스웨덴이 32개국 3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한 1년 정도를 질질 끌다가 터키가 승인을 해줬죠. 스웨덴이 왜? 터키는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있는 그런 쿠르드족을 숨겨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의 주장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를 잘 해줬겠죠. 그래서 이제 주고받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수요일에 그 리투아니아의 날짜로 수요일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지금 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에 대해서 한 얘기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나토 동맹국들에게 뭔가를 이제 인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는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점점 트럼프 전 대통령 비난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푸틴이 원하는 대로 주겠구만. 그러면 되겠지? 이게 며칠 전에 젤렌스키도 한 얘기잖아요. 아마 푸틴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끝내고 싶으면 바이든 대통령도 5분 안에 처리할 수 있다. 24시간이 아니라.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원치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팍스와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팍스에서 물어봤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어떻게 끝내는 게 좋겠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 과정에서 나의 전 러닝메이트가 이제는 아주 달라졌어요. 말 표현이. 나의 전 러닝메이트는 하루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한다는데 자꾸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루 안에 24시간 안에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푸틴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다.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고 다 가지세요. 그 길밖에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듭 주장을 하지만 내가 24시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방법은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 문제가 됐건 무슨 사태가 됐건 나는 나라면 24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어. 다른 정부 부처도 없어도 돼.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백악관으로 국무부를 한 30%를 축소시켰잖아요. 외교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들에서는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군사적인 원조를 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부통령으로서 모실 때와는 180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해요. 더 많이, 더 빨리 군사 물품을 주지 않는다고.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 그런 그 힘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구분을 해야지 되는 것도 있겠고, 구분하기가 별로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바뀐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미 설정을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미국에 와서 점점 더 강하게 우크라이나에 많은 것을 지원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니어스다, 천재다 하는 것도 비난하거든요. 미국은 독재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가 만약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가져버리면 주변국들도 다 마찬가지다. 리투아니아,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요, 에스토니아는 어떻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라트비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다 나토 회원국이에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뭐 이런 국가들이, 라트비아. 나토 회원국이니까 군대를 보내야 되잖아요. 미국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토는 헌장 5조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전체 우리 국가가 공격받은 것처럼 싸운다. 이걸 지켜야지 되는 게 나토 회원국의 나토 헌장 지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안 되고, 안 일어나는 게 훨씬 좋은 일이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퇴해 버리도록 미국도 모든 것을 지원을 하는 게 미국 국익에도 좋다. 전쟁이나 늘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테크놀로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 친환경, 산업, 해야지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점은 이제 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조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에도 보여줘야지 된다. 미국에선 공화민주 전부 중국을 어떤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중국에 보여줘야지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걸. 중국도 함부로 다른 나라들 이렇게 엿보고, 대만 이런 거 못하도록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여기서 심을 박아야 돼 하는 게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얘기입니다. 오늘 팍스에 출연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요. 미국의 전쟁은 아니지만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 뭐 해외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이잖아요. 더 지원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아직도 이제 이게 미국 세계의 탑 뉴스이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더 알고 싶은데 더 이상 나오는 내용이 없고, 그게 이거거든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프리고진이라는 바그너 용병 대장을 반란을 일으키고 그가 실패한 지 닷새, 이렇게 계산하면 닷새, 이렇게 계산하면 엿새이기 때문에 언론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클렘린에서 만났다는 건 아닙니까? 3시간이나 얘기를 했대요. 바그너 용병 그 사령관들과 함께. 그러니 이게 무슨 도스토예프스키의 무슨 범죄 소설도 아니고 무슨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소설도 아니고, 뺨치죠. 그런 소설들을. 그래서 무슨 말을 했고 두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클렘린이 만났다, 닷새 뒤에, 이렇게 말하니까 점점 혼돈이 되는 거예요.
오늘 클렘린의 이 같은 발표가 있기 전에는 국영방송이 클렘린이 주도를 해서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이상한 쓰레기로 묘사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러시아 매체를 보면은 돈만 알고 잔혹하고 가발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유난히 가발이 많습니다. 그 진짜 가발이라고 그래요. 프리고진에 캐시, 무기, 금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저 사람이 엘리트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지만 본인은 썩고 썩었어,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실컷 그렇게 하면서 또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역시 러시아의 그 여러 가지가 정책을 얘기하는 거나 이런 선전선동이나 예산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전히 프리고진이라는 캐릭터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용맹하게 싸우는 용병, 사실은 이게 불법인데요, 러시아 법으로 하면. 그런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했다 하는 사람을 완전히 캐릭터 죽이기를 하면서 또 이걸 스스로 크렘린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저 사람은 엘리트를 공격하고 군의 엘리트도 공격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반역자인데, 말하자면 라비누시 아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푸틴은 만났다는 겁니다. 범죄자였으면서 사업을 아주 더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바그너의 용병대장, 또 바그너 용병대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계획은 무엇인지,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에게 동의한 것은 또 무엇인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6월 달에 프리고진의 반란은 끝난 게 아니구나, 이런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보면 가디언이 그런 지적을 하더군요. 지금도 텔레비전에 보이네요. 프리고진은 본인이 죽는 거 이런 걸 별로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interested in 하면서 이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 영국 왕도 만나고 또 영국 그 총리도 만나서, 영국 총리를 만나서는 한국에서도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미국을 똑똑똑똑 두드리고 있는 그 기간산업안, 무슨 인플레이션 삭감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더 많이 빨리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지금 한국도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영국도 리시 수낙 총리는 마찬가지 그런 일을 했고, 미국에서도 상징적인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사람이 아닌,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찰스 3세 왕이 크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국에서 왕이 되기를 70년을 기다렸다가 왕이 돼서 74세에 왕이 되고 80세에 미국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영국 왕실과 미국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왕비가 아니라 왕과 미국 대통령이 만난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등에 이렇게 손을 얹고 했다고 해서 프로토콜을 위반했느니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미셸 오바마가 전에 퍼스트 레이디로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났을 때, 그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미셸 오바마가 유난히 크니까, 키도 크고 덩치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비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등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거든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같이 이렇게 허리를 감싸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책에서 그 미셸 오바마도 그때 나는 사람들을 새로 만났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아주 이 할머니가 좋은 거예요. 여왕 할머니가 좋은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은 강인하고 나이가 젊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통 이제 그 영국 왕실이, 남자는 그런 왕족을 만나면 그 프로토콜이, 의전이 고개를 숙여야지 되고, 여자는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인사를 해야지 되잖아요. 작은 절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의 와이프도 좀 아주 거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 저도 거부죠. 물론 그게 트래디션이기 때문에 해야지 되면은 합니다. 그러나 하죠, 당연히. 그건 또 그 위치에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그게
왕이 일반 평민보다 훨씬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안 하고 싶죠. 안 해도 되면은 안 하겠죠. 그래서 악수도 왕족이 청하면은 괜찮은데 평민이 영국 왕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할 수 없답니다. 쥐들이 정한 프로토콜이죠. 내가 정한 프로토콜은 아니란 말이죠. 이래서 이제 그냥 역사 전통으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만 마음속으로 왕이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유치해요 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만났을 때 뭐 등도 두들기고 했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리고 아무리 의전이다 하고 딱 생각을 했다가도 우리가 평소에 수십 년을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을 때 그런 왕족을 만났을 때 뭐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난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 영국 의전을 무시했다. 더군다나 무슨 다른 무슨 배려하는 정책상의 의전이 아니라 이런 걸 얘기하는 미국 언론이라면 그게 제대로 된 언론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 많이 스킵하는데 이번에는 아무튼 말씀을 드렸고요. 뭐 중국에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키가 큰 부총리하고 악수할 때 뭐 이렇게 했다. 그것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또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건 재미로 중요한 뉴스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뉴스인데요. 어제도 그 리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골프 보신 분들 계시죠? 미국에서는 낮에 했는데 그 골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리브 그 시즌 챔피언십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미국에서 한답니다. 어디서요? 저는 딱 미국자만 보고 알았는데 네, 트럼프 골프장에서 합니다. 지난번에도 뭐 뉴저지 골프장에서 몇 번 했잖아요. 이번에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트럼프 내셔널 도로,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거네요. 아주 골고루 선전을 해줘요. 이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업하는 걸 좋아하죠. 대통령일 때부터도 기반을 많이 닦아놨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11월 달에 사우디에서 하기로 했는데 플로리다주 트럼프 골프장에서 하고요. 5천만 달러가 상금이랍니다. 근데 이건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PGA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을 때 경쟁사로서 그렇지 무슨 뭐 사우디의 인권을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람을 막 살해하고 왕족이 그러면서 딱 스포츠 이런 것으로 세탁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지 세탁을 하는데 동조할 수 없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 뭘 돈이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우리는 뭐 PGA가 됐건 리브가 됐건 서로 합쳐서 그동안은 뭐 선수 이 선수만 이 게임에서 이렇게만 보고 이렇게만 다 보면 좋지 여러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PGA 그 투어 정책위원회 그 랜달 스티븐슨 같은 사람은 사우디 정부 인권이 이런데 우리가 거기서 옆에서 들러리를 서냐? 특히 워싱턴 포스트의 사우디 국적 미국 영주권자인 자말 카쇼기를 살해한 것 사우디의 왕자가 사람을 시켜서 본인을 비난한다고. 사우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우디에 대해서 좋은 것도 얘기하고 나쁜 것도 얘기하고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랜달 스티븐스는 그냥 말하자면 그 사임해버렸습니다. 그 PGA 그런 여러 가지 일. 그에 비해서 뭐 그렉 노먼은 난리가 났어요. 리브랑 뭐 PGA랑 이렇게 돼서 뭐가 좋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돈 보고 제일 먼저 쫓아갔던 사람이 있고 아직도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뉴스가 있었나요?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고 하나는 제가 아침에 방송한 것을 그 리핏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투데이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한 걸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서 또 길게 늘어뜨리거나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연결되는 이슈 자체는 있지만 그런데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침 클립을 한번 봐주세요. 아이빌리그 대학교 가운데서 브라운 대학교가 학교 신문이 조사를 했더니 학생들의 38%가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3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당시에 2010년도에 14%였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양성애자입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50% 넘습니다. 학생들. 일반 그 대학교에 다닐 나이 또래 18살에서 25살 사이 갤럽이 조사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2배 이상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아침에는 thread라는 메타의 트위터 복사판이 일주일도 안 돼서 1억 명을 넘겼다는 것.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빅 뉴스고 이 속에는 모든 것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Northern Light. 아침에 제가 마지막에 인사드리면서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오로라라고 하잖아요. 북극광. 오로라. 태양이 너무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뭐와 어떻게 충돌하고 반사하고 해서 막 층층이 줄줄이 너무 아름다운 그 선빛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땐 초록빛, 어떤 땐 다른 색도 섞이고 하는 그런 오로라를 수요일과 목요일에 볼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아니네요. 보니까 워싱턴도 있고요. 워싱턴주, 아이다호, 버먼트, 와이오밍, 뉴햄프셔, 몬타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건, 뉴욕도 보네요. 메인도 보고. 보통 이제 로컬 시간으로 밤 10시에서 2시 사이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오염이 적은 곳, 높이 올라가야지 되겠죠? 북극광, 노던 라이트. 저는 또 노르웨이의 가수 오로라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젊은 여자 가수인데요. 독특하고 타고났어요. 가수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 오늘의 미국 탑뉴스 여기서 마치면서 지금부터는 쭉 탑뉴스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로 갈 겁니다.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